현재 시점은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28분 33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 한 주라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리 댓글로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내용들 좀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기 바닥에서 플러스 한 1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주목을 좀 봐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트라이앵글에 대한 구간,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등을 해준 다음에 요 구간에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한 상단선을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 하단선에서 구름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구름에서 나오면서 요렇게 좀 구름대 사이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더리움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솔라나 코인도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솔라나 코인에 대한 움직임은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ABC A, ABC B, ABCC 조정으로 마무리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제 러닝 플랫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을 저점을 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솔라나 코인도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다.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업비트에 대한 해킹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좀 공포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국 업비트 해킹에 대한 배후로 지금 현재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또 지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445억 원에 대한 규모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한 배후로 북한 해킹 그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이 됐더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라자루스는 2019년 업비트에서 대규모 이더리움에 대해서 탈취한 전략이 있다라고 전했었죠. 보안 업체는 북한에 대한 외화 확보 목적 및 합병 이슈 등에 대한 시정과에 대한 연계를 이제 이번 공격의 특징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라자루스 그룹 김정은 돼지새끼가 연관이 되어 있죠. 어따 대고 사돼지리야 이 돼지새끼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돼지 같은 놈 어따 대고 사돼지리야 이게 아우씨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지금 현재 3,7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해킹에 대한 확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래소 손실된 모든 달러를 지금 현재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빗은 약 3,700만 달러 540억 원에 대해 달하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자산이 무단 이전된 보안 침해를 확인을 하였는데, 거래소는 즉시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입출금을 중단을 하고 인프라를 긴급 감사하에 두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유동성 공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두나무 대표 오경석은 즉시 전액 상환을 보장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완 자산을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은 업빗에 대한 자산을 부담할 것이다. 이 조치가 해완 자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에서 북한 라자루스 그룹에 대한 김정은이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지금 현재 태킹을 해가지고 물량을 빼갔다, 자금을 탈취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연준은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E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를 했다라고 해요. 레버리지 규정을 완화하는 해당 조치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더 많은 미국에 대한
대한 구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매수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인 미국 국제 시장에서 중개자에 대한 역할도 장려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채 시장 중개자에 대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온 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확장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SLR이 ESLR로 낮춘다라는 것은 은행들이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덜 묶어도 된다라는 뜻이고, 즉 국채 회사채 그리고 MBS 등 더 많이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 국채에 대한 매수가 쉬워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돈이 굉장히 널널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주식, 비트코인, 알트코인, 호재 모두에게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SLA 은행이 총 자산 대비 최소한에 대한 자기 자본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 정하는 규제예요. 이게 높으면은 은행은 국채를 많이 못 사죠. 왜냐하면 국채를 많이 사면은 총 자산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은 레버리지를 못 쓰고 국채 시장이 굉장히 빡빡해질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LR에 대한 완화로 인해서 은행들에 대한 숨통을 터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를 많이 사도 안 걸리네, 채권 시장 중개 역할도 더 할 수 있네, 유동성에 대한 공급 여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유동성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위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동성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과 시바이누 코인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좀 맞물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아카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도지, 시바이누 등으로 활발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사용을 하여 T-로의 프라이스 액티브 크립토 ETF의 상장을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주요 암호화폐에 지금 현재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신청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아카, T-로의 프라이스 자산운용사에서는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계속적으로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까지 모두 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은 굉장히 큰 메이저 코인으로 지금 현재 발판을 한도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아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그리고 시바이누 ETF 상장을 위한 SEC에 대한 승인 신청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아카는 T-로의 프라이스에 대한 다중자산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상장하기 위해서 SEC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까지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명시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탁, 감시, 유동성 보호는 투자자들에 대한 ETF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현재 현물 ETF T-로의 프라이스에서 지금 현재 현물 ETF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시바이누 코인 쪽으로 패시브 자금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시바이누 코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단기간에 7,827%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코인 상승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신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가 에이다 그리고 아발란체,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물 거래를 24시간 동안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지금 현재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에이다, 체인링크, 도지, 헤데라, 라이트코인, 폴카단,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솔라나, 그리고 스위코인까지 지금 현재 선물 거래를 24시간 할 수 있는 연중 무휴대행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메이저 코인들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기관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로만 코인베이스에 대한 파생 상품, 선물에 대한 24시간 연중 무휴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은 굉장히 여러분들 명품 코인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